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토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8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분데스리가 그리고 라리가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부패 확률이고요.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배당이 좋기 때문에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고 가입하실 때 추천인 띵크 입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인 입력해 주시면 10,0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배팅이 가능하셔서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고요.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리가 경기고요. 레반테 대 그라나다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정배당을 레반테가 받았습니다. 레반테가 정배당을 받았고요. 두 팀의 맞대결을 보면 최근에 연속으로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레반테와 그라나다 둘 다 주중에 컷 경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체력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반테는 최근에 홈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반면에 그라나다는 홈에 비해서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해본다면 저는 경기력에서는 조금 더 무승부에 더 가까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무승부 쪽을 조금 바라보고 있고요. 레반테가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레반테란 팀 자체가 사실은 뭐 도깨비적인 모습들이 좀 있는 팀이기 때문에 해외 구매를 해서 레반테 쪽으로 많이 몰렸지만 약간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몰렸을 땐 좀 불안한 팀이 레반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라나다가 원정에서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레반테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미드진의 수비 가담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들이 좀 굉장히 많아서 그라나다의 한 방에 오히려 저는 레반테가 좀 실점할 가능성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2.5점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언더가 정배기도 하고 뭐 그라나다가 뭐 한 방을 보유하고 있지만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과 결정력이 좀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고 레반테도 뭐 사실 공간이 있을 때는 역습에서 스피드는 굉장히 좋지만 결정력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득점이 많이 나오지는 않은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레반테의 핸디캡 패, 그라나다의 프랜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버쿠젠 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고요. 네, 일단은 뭐 예상대로 레버쿠젠이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레버쿠젠이 연패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 레버쿠젠 쪽으로 지금 배당이 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배당이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좀 이변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슈투트가르트가 원정에서 좀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원정에서 연패를 하고는 있지만 홈과 비교했을 때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쿠젠이 부상자들도 있고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 우세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배당을 받았다면 저는 이 경기도 무승부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좀 이변 쪽으로 개인적으로 체킹을 하고 있는 그런 경기고요. 레버쿠젠이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우측에서의 모습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디아비 선수를 활용한 이런 우측에서의 공격과 크로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 레버쿠젠이 원래 공격에 비해서 수비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슈투트가르트의 이런 템포나 역습에 좀 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변으로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두 팀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히 득점이 좀 많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두 팀 다 수비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공격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두 팀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좀 이변으로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슈투트가르트의 프렌승, 레버쿠젠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경기입니다. 네, 프라이부르크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예상대로 도르트문트가 정배당을 받았죠. 도르트문트가 정배당을 받았고요. 뭐 제 생각도 이 경기는 동일합니다.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바라보고 있진 않고 프라이부르크의 패 쪽, 도르트문트의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배당의 서확률도 일단은 도르트문트 쪽 사이드인 국내 배당에선 패 쪽, 해외 배당에선 무승부와 패 쪽을 좀 가리키고 있고요.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겠지만 두 팀의 상대 전적에서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도르트문트가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프라이부르크가 물론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팀이긴 하지만 도르트문트가 공격에서의 아자르 선수를 제외하고는 뭐 홀란드나 뭐 로이스 그리고 산초 이런 주축 자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가 이 경기 좀 고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이런 공격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프라이부르크의 수비가 그렇게 단단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라이부르크의 패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좀 오버 쪽으로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도 이번 시즌 그리고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과 결정력 굉장히 좋고요. 도르트문트는 원래 뭐 공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 두 팀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핸디캡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1점 차 정도로 도르트문트가 좀 쉽게 이기는 경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프라이부르크가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고 그리고 두 팀을 비교를 했었을 때 도르트문트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수비 숫자가 부족한 부분들이나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라이부르크가 이런 침투하는 모습들과 공간을 활용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정우영 선수도 그렇고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프라이부르크도 득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저는 도르트문트가 2점 차 이상의 승리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승리하더라도 1점 차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경기입니다. 마인츠 대 우니온 베를린 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패 쪽, 해외 배당에서 승과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도 좀 이변을 가져갈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우니온 베를린의 배당이 너무 높게 2점대가 넘어가는 그런 높은 배당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이변을 가져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일단 배당의 세 확률이 좀 승패 방향으로 좀 나눠지는 모습들이 있고 마인츠가 저는 개인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콰이손이나 오니시오나 뭐 좋은 모습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팀이고 우니온 베를린이 이번 시즌 보여주는 압박과 이런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본다면 그래도 우니온 베를린이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마인츠의 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느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버의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마인츠가 작정하고 이제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저는 우니온 베를린이 이런 공간이 없을 때 역습을 본인들의 장점인 역습을 제대로 살려내기엔 좀 어려운 경기가 된다면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니온 베를린이 어쨌든 득점력에 있어서는 시즌 초반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비교를 해본다면 최근에는 조금 그런 결정력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종합을 했을 때 언더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니온 베를린이 좀 쉽게 이기는 경기는 아닐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마인츠가 작정하고 지킨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우니온 베를린이 1점 차로 좀 힘겹게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인츠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고요. 예상대로 볼프스부르크가 정배당을 받았죠. 두 팀의 맞대결을 봤을 때 아우크스부르크가 최근에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승리가 없다라는 모습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에서 확률은 국내에선 승패 쪽 방향이지만 해외 배당에서는 승무패가 좀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경기는 좀 이변을 바라보고 무승부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은 아우크스부르크와 볼프스부르크의 최근의 경기력을 비교를 해본다면 아우크스부르크가 최근에 경기력이 좀 좋아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볼프스부르크의 이런 밸런스 그리고 크로스나 세트피스 그리고 전방에서의 뭐 베오호스트나 중원에서의 뭐 아놀드나 뭐 슐라거 그리고 뭐 브레칼로 이런 선수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아우크스부르크가 좀 이기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볼프스부르크의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볼프스부르크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과 그리고 최근에 연승이 좀 너무 긴 타이밍에서 한 번쯤 끊길 타이밍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타이밍은 아우크스부르크가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타이밍에 좀 끊기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 경기를 좀 무승부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약간은 언더도 조금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그 아우크스부르크가 이 경기도 좀 작정하고 지키면 볼프스부르크가 이 결정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경기력이 나올 때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언더 쪽으로도 조금 고민을 했지만 어쨌든 뭐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가 뭐 그렇게 단단하진 않은 좀 불안한 모습들이 좀 있는 그런 팀이고 볼프스부르크가 초반에만 득점을 만들어낸다면 저는 이 경기는 볼프스부르크가 추가적인 득점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볼프스부르크가 수비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져 있긴 하지만 그런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은 굉장히 많습니다. 라인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볼프스부르크 역시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좀 실점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 쪽으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의 프랜승, 아우크스부르크의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 경기부터는 이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아직 24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 경기여서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6번 경기부터는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체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패의 빈도가 가장 높고 승과 무승부의 빈도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저는 엘체의 패 쪽으로 생각을 해요. 비아레알이 주중에 컷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고 부상자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약간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엘체가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과 수비력 그리고 14경기째 승리가 없는 그런 데이터적인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비아레알이 원정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할지라도 엘체 정도는 무난하게 잡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체의 패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체가 저는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엘체가 득점하기에는 공격적으로 기대가 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득점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아레알이 이 경기를 잡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1점 차 가 될지 2점 차가 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엘체가 득점하지 못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비아레알이 3골을 넣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은 팀이어서 많아야 2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패 쪽으로 비아레알이 한 2점 차 정도로 저는 2대 0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아레알이 좀 무리하면서까지 공격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골을 넣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밸런스를 맞춘 상태에서 갈 것 같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한 골을 더 넣게 되면 그 상황에서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을 끌면서 승리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유리하게 가게끔 그런 경기를 좀 펼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엘체 핸디캡 패 쪽으로 2점 차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글라드바흐 대 켈른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약간의 이변도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그냥 글라드바흐의 승으로 가보도록 하고요. 켈른이 보여주는 경기력 을 봤을 때는 물론 켈른이 홈보다는 원정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팀이지만 어쨌든 간에 안데르손이 없고, 그리고 이 켈른의 공격이 사실 뭐 기대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글라드바흐는 어쨌든 이런 팀 압박이나 이런 역습에서의 모습들 이 굉장히 좋은 팀이고, 그리고 글라드바흐가 분데스리가에서 보여주는 경기력과 홈에서 굉장히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의심을 하지 않고 글라드바흐의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글라드바흐가 보여주는 경기력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켈렌이 보여주는 이런 수비에서의 불안한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글라드바흐가 좀 크게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 그리고 글라드바흐의 대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글라드바흐의 대승을 바라보고 있어서 글라드바흐의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헤타페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 이 경기도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에서 좀 이변을 바라보고 무승부 쪽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헤타페가 일단 체력적으로 세비야보다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비야가 결정력이 저는 조금 아쉽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에서 헤타페의 이런 압박에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헤타페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공격과 수비 모두 좋지는 않은 모습이 있지만 쿠보 선수를 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데려오면서 공격적으로는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헤타페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이긴 하지만 세비야 상대로 좀 이런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 상황과 공격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비야의 결정력을 조금 더 참고를 해서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무승부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비야가 분명히 헤타페의 압박에 고전을 할 것이고, 이런 본인들의 이런 장점이 제대로 측면에서의 이런 공격들이 제대로 살아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비야의 주요 선수인 나바스 선수가 일단은 결장을 할지 안 할지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게 없지만 부상자 명단에 있긴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바스가 나오지 못한다면 굉장히 결정적으로 이 크로스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0대 0의 무승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 쪽으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비야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는 레반테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2번은 레버쿠젠의 오버, 3번은 프라이부르크의 오버, 4번은 마인츠의 패배, 5번은 아우크스부르크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6번은 엘체의 패배, 7번은 글라드바흐의 승, 8번은 세비야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경기 중에서 제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첫 번째 주력 픽입니다. 총 3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이 첫 번째 픽, 8경기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2개의 픽을, 2개의 폴더를 가져와 봤고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합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고 앞서 보여드렸던 픽들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셔서 조합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레버쿠젠의 오버를 가봤고요. 두 번째는 프라이부르크의 오버 조합으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좌측이 배트맨이고 우측이 아까 보여드렸던 인플레이 게임입니다. 좌측의 배트맨에서는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1.9배당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2.31배당으로 0.41배당이 인플레이 게임에서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좋기 때문에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픽입니다. 부주력이지만 그래도 좀 안전해 보이는 경기들로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레반테의 언더, 두 번째는 엘체의 패배, 세 번째는 글라드바의 승 이렇게 가보고요. 마지막 픽은 이제 고배당 픽이고요. 금액도 소액으로 갑니다. 이 경기 굉장히 소액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레반테의 무승부, 두 번째는 프라이부르크의 핸디캡 무승부, 세 번째는 아우크스부르크의 무승부 이렇게 가져오면서 39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여드리는 픽들은 참고만 해주시고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고요. 저는 일요일 새벽에 일요일에 있는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